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비트페이는 XRP를 가장 최근에 지원한 업체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최근 트위터 X를 통해 비트페이 사용자에게 XRP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여러 반응들을 불러일으켰지만 비트페이가 8월 4일에 XRP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 대 SEC 사건에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XRP가 미국에서 유일한 명확성을 받은 직후에 나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의 승소로 인한 기업들의 XRP를 채택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페이의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모든 사용자가 비트페이가 지원하는 수백 개의 상점에서 XRP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이제 100개 이상의 지갑에서 XRP 결제를 수락할 수 있게 됐다. 비트페이는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XRP 직접 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사용자는 최고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매 업체에서 지갑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P2P 결제의 경우 사용자는 비트페이 지갑을 통해 다른 지갑 주소로 직접 XRP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페이 월렛 앱을 열고 XRP 지갑을 클릭, 보내기를 클릭하고 송금할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또는 수신자의 QR코드를 스캔해도 되고요. 송금할 XRP 금액을 입력만 하기만 하면 결제 세부 정보 창이 뜨면서 전송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모든 비트페이 가맹점에서 XRP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발로 사용자는 앱을 사용해 XRP를 구매하고 교환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XRP 사용자는 비트페이 월렛에 자산을 저장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비트페이를 사용하여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수 있어 XRP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채택으로 인해서 XRP 커뮤니티에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 사용자는 비트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XRP를 지원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최고의 자산의 사용 사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XRP가 널리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팔도 XRP를 지원한다는 데이터가 있었지만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고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XRP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금융기업들이 XRP를 채택하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XRP가 유일한 명확성을 얻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XRP를 채택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유동성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리플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후 법정 화폐에 대한 가교 통화로서 XRP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교의 뜻은 화폐와 화폐를 연결해준다는 말로써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리플은 최근 트위터 X를 통해 XRP를 법정화폐의 가교 통화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은 미국 법원에서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진 건데요. 리플은 최근 트위터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결제 솔루션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 비용 절감, 유동성 과정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죠. 리플은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 비즈니스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XRP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상품을 사용하는 기관은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을 위한 가교 자산으로 XRP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 환경은 이 과정에서 XRP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었다. 미국 법원이 XRP 자체를 디지털 자산으로 판단한 이후 리플은 이제 과감하게 ODL에서 XRP의 사용을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것은 미국 법원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XRP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은 소송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 지지 변호사인 빌 모건은 최근 리플의 트위터에 소송에 대한 언급을 했죠. 모건은 XRP를 구매한 이후 리플 ODL을 사용하는 기관은 통화 거래 및 관련 상업적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는 기관들이 단지 XRP의 가치 상승을 위해 XRP를 인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리플이 법원 소송에 항소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리플이 ODA 사용자에 대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이라는 판결에 리플이 항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SEC가 중간 항소를 한 것처럼 리플도 역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역시 증권이 아님을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토레스 판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님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것처럼 기관에게 판매한 XRP가 증권이 아님을 항소하고 기관에게 판매한 XRP가 증권이 아님을 항소하고 이를 뒤집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SEC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게리 겐슬러의 SEC 위원장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소 신청을 토레스 판사가 승인하더라도 소송은 짧은 기간에 끝이 나질 않게 되면서 겐슬러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리플은 유일한 명확성을 얻은 디지털 자산으로 많은 기관에게 채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번 비트페이 채택처럼 대형 금융기업에서 XRP를 채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XRP의 붐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시는 초보분들은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출한 중간 항소에 대해서 중간 항소가 필요 없다, 이런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거래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리플사 승소 판결을 내렸고 SEC는 이 판결에 대해 최종 판결 전 항소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중간 항소를 요청한 상황이죠. 중간 항소란 약식 판결인 리플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의 자료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리플 재판을 추적해온 폭스 비즈니스의 일리노 테렛은 리플사의 반대 이유서를 트위터에 공유했는데요. 테렛의 트위터에서는 법원의 명령은 지배적인 법률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중간 항소가 필요 없고 리플사는 SEC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의 중간 항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항소가 소송의 종료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이유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소송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큰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겠죠. 리플사의 최대 목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전 세계 화폐로 인정받는 일이고 리플은 사업 확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사업 확장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한 나라가 방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상황이 아니죠.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6조 7,717억 위안, 하나로 1,232조 정도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주택 투자는 5조 1,485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대비 7.6%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개발 투자액 가운데 주택 투자 비율이 무려 76%를 차지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주택 투자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의 일선에 서 있는 도시들이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최적화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지 보름 만에 광둥성 정부가 소집한 부동산 기업회의에 최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고 중국 매체 차이랜사가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을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둥성 정부 차관급 인사가 회의를 주최했고 이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모두 중앙의 국영 기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부동산 업체 대표자들이 하나같이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위급 인사가 회의를 주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16건이나 되는 부동산 금융 지원 대책과 부동산 인도 보장을 위한 대출 지원 방안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장이 위축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위태롭다. 미국도 위태롭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서서히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우리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금과 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요사케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채, 경기 침체의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대국 1위, 2위의 나라들이 이번엔 과연 어떤 정책으로 난관을 해결해 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금과 은, 암호화폐,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 고래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공포의 매수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세력들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죠. 리플은 결국 전 세계 화폐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인류에게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리플의 가격이 더욱 하락한다는 건 더욱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별것도 아닌 공포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비트페이는 XRP를 가장 최근에 지원한 업체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최근 트위터 X를 통해 비트페이 사용자에게 XRP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여러 반응들을 불러일으켰지만 비트페이가 8월 4일에 XRP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 대 SEC 사건에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XRP가 미국에서 유일한 명확성을 받은 직후에 나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의 승소로 인한 기업들의 XRP를 채택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페이의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모든 사용자가 비트페이가 지원하는 수백 개의 상점에서 XRP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이제 100개 이상의 지갑에서 XRP 결제를 수락할 수 있게 됐다. 비트페이는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XRP 직접 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사용자는 최고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매 업체에서 지갑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P2P 결제의 경우 사용자는 비트페이 지갑을 통해 다른 지갑 주소로 직접 XRP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페이 월렛 앱을 열고 XRP 지갑을 클릭, 보내기를 클릭하고 송금할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또는 수신자의 QR코드를 스캔해도 되고요. 송금할 XRP 금액을 입력만 하기만 하면 결제 세부 정보 창이 뜨면서 전송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모든 비트페이 가맹점에서 XRP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개발로 사용자는 앱을 사용해 XRP를 구매하고 교환까지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XRP 사용자는 비트페이 월렛에 자산을 저장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비트페이를 사용하여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수 있어 XRP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채택으로 인해서 XRP 커뮤니티에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 사용자는 비트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XRP를 지원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최고의 자산의 사용 사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XRP가 널리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팔도 XRP를 지원한다는 데이터가 있었지만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고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XRP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금융기업들이 XRP를 채택하는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XRP가 유일한 명확성을 얻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XRP를 채택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유동성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리플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후 법정 화폐에 대한 가교 통화로서 XRP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교의 뜻은 화폐와 화폐를 연결해준다는 말로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리플은 최근 트위터 X를 통해 XRP를 법정화폐의 가교 통화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은 미국 법원에서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진 건데요. 리플은 최근 트위터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결제 솔루션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 비용 절감, 유동성 과정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죠. 리플은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 비즈니스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XRP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상품을 사용하는 기관은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을 위한 가교 자산으로 XRP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규제 환경은 이 과정에서 XRP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었다. 미국 법원이 XRP 자체를 디지털 자산으로 판단한 이후 리플은 이제 과감하게 ODL에서 XRP의 사용을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것은 미국 법원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XRP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은 소송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 지지 변호사인 빌 모건은 최근 리플의 트위터에 소송에 대한 언급을 했죠. 모건은 XRP를 구매한 이후 리플 ODL을 사용하는 기관은 통화 거래 및 관련 상업적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는 기관들이 단지 XRP의 가치 상승을 위해 XRP를 인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리플이 법원 소송에 항소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리플이 ODL 사용자에 대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이라는 판결에 리플이 항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SEC가 중간 항소를 한 것처럼 리플도 역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역시 증권이 아님을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토레스 판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님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것처럼 기관에게 판매한 XRP가 증권이 아님을 항소하고 기관에게 판매한 XRP가 증권이 아님을 항소하고 이를 뒤집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SEC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게리 겐슬러의 SEC 위원장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소 신청을 토레스 판사가 승인하더라도 소송은 짧은 기간에 끝이 나질 않게 되면서 겐슬러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리플은 유일한 명확성을 얻은 디지털 자산으로 많은 기관에게 채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번 비트페이 채택처럼 대형 금융기업에서 XRP를 채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XRP의 붐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시는 초보분들은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출한 중간 항소에 대해서 중간 항소가 필요 없다, 이런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거래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리플사 승소 판결을 내렸고 SEC는 이 판결에 대해 최종 판결 전 항소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중간 항소를 요청한 상황이죠. 중간 항소란 약식 판결인 리플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의 자료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리플 재판을 추적해온 폭스 비즈니스의 일리노 테렛은 리플사의 반대 이유서를 트위터에 공유했는데요. 테렛의 트위터에서는 법원의 명령은 지배적인 법률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중간 항소가 필요 없고 리플사는 SEC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의 중간 항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항소가 소송의 종료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이유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소송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큰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겠죠. 리플사의 최대 목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전 세계 화폐로 인정받는 일이고 리플은 사업 확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사업 확장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한 나라가 방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상황이 아니죠.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6조 7,717억 위안, 하나로 1,232조 정도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주택 투자는 5조 1,485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대비 7.6%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개발 투자액 가운데 주택 투자 비율이 무려 76%를 차지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주택 투자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의 일선에 서 있는 도시들이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최적화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지 보름 만에 광둥성 정부가 소집한 부동산 기업회의에 최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고 중국 매체 차이랜사가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을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둥성 정부 차관급 인사가 회의를 주최했고 이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모두 중앙의 국영 기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부동산 업체 대표자들이 하나같이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위급 인사가 회의를 주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16건이나 되는 부동산 금융 지원 대책과 부동산 인도 보장을 위한 대출 지원 방안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장이 위축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위태롭다. 미국도 위태롭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서서히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우리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금과 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요사케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부채, 경기 침체의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대국 1위, 2위의 나라들이 이번엔 과연 어떤 정책으로 난관을 해결해 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금과 은, 암호화폐,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 고래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공포의 매수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세력들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죠. 리플은 결국 전 세계 화폐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인류에게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리플의 가격이 더욱 하락한다는 건 더욱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별것도 아닌 공포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뭐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뭐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뭐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